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연구소에서 액화수소 밸브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창우입니다. 어제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어제 반가운 분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했는데요. 아직까지 술이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이 깨기 전에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액화수소 밸브가 일반 초저온 밸브와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나 디자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초저온 밸브와 유사하게 생겼고 유사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액화수소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 틀려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예 다른 밸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액화수소 밸브가 일반적인 초저온 밸브하고 틀린지, 어떻게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화수소 밸브를 이해를 하려면 액화수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체수소는 마이너스 252.8도씨, 약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액화가 됩니다. 20켈빈 온도입니다. 절대 용도에서 20켈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LN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2도씨죠. 그리고 액화질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96도씨, 그리고 액화수소 마이너스 253도, 액화헬륨 마이너스 269도, 4켈빈 온도, 이렇게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액화수소 밸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저장 용량을 증가가 되고 저압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소의 운송 및 저장을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넥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넥소에 대해서 차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수소 충전소가 최근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기체수소로 이제 운송이 되고 그리고 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체수소로 700바 가량으로 운송이 되고 그 다음에 고압 압축기를 거쳐서 다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압 압축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다른 물품들이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체수소 트레일러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자동차를 몇 대를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액화수소로 저장을 하고 충전을 한다 하면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약 3분의 1 정도 부지를 절약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량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 차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천연가스 액화 대비 약 42배 에너지가 소요가 된다는 점입니다. 42배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점은 42배의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액화수소에 아직까지는 현재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LNG 대비 액밀도가 낮기 때문에 기화가스 비율이 LNG 대비 약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압 상태에서 액화수소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기압에 노출되는 순간 바로 기화돼 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 정도로 기화가 빨리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해서 액화수소 탱크, 파이핑, 밸브 모든 것이 틀려지게 됩니다. 기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강원도에서 수소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소법도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유가 수소 탱크 내부에 산소 제거기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기를 비용 문제 때문에 제거기를 설치를 안 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이핑을 통해서 산소가 유입이 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밀봉, 파이핑 쪽도 철저한 밀봉, 밸브 쪽도 철저한 밀봉이 필요합니다. 이런 액화수소 특성 때문에 배관 특성도 아주 틀려지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게 지금 이중 단열 배관을 이제 잘라놓은 모습입니다. 단열 배관, 이중 단열 배관은 기존의 유체가 흘러가는 기존의 이너 파이프 외에 이제 단열재, MLI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MLI 단열재를 씌우고 그 외부에 외조 파이프를 씌웁니다. 그리고 내조 파이프와 외조 파이프 사이에 진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열의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로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외조 파이프를 둠으로 인해서 전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진공을 형성하면서 대류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밀봉을 시키면으로 인해서 복사열을 차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화를 최소화시켜야 액화수소 플랜트 또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가 기화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화 시 높은 부피 팽창을 가지며 누출 위험성이 높고 누출 시 빠르게 기체 수소로 변환이 되고 밀폐된 곳에서는 매우 높은 압력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밀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액화수소 밸브는 기화되면서 약 800배 부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차가운 가스 수소가 갇힐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설비 모드 부분에서 릴리프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액화수소 밸브도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교재랑 아마 지금 앞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랑 그림이 약간 틀릴 겁니다.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저희 밸브 내부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보고 계시는 이제 교재에는 그 내부 형상이 안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점은 현재 액화수소 밸브를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밸브 회사도 내부 구조를 오픈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재에서는 내부 구조를 감춰놨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밸브도 배관, 탱크와 마찬가지로 이중 단열 자켓 구조를 가집니다. 현재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파이프와 밸브를 동시에 이중 단열 구조로 형성을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자켓이 이제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내부에는 MLI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 이거는 인공위성을 보시면 은박지나 아니면 금박지 같은 걸로 반짝이는 소재로 씌워놓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복사열을 차단을 하기 위한 건데 이런 MLI 소재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대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진공을 형성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단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밸브 유지 보수 시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 또는 콜드박스 외부에서 밸브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을 밸브만 단독으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이핑 섹션 내에서 밸브와 파이핑 시스템 전체 시스템계에서 고진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밸브가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이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을 다시 깨고 밸브를 수리를 하고 다시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을 형성을 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진공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 외부에서 고진공 자켓 외부에서 밸브 유지식 보수가 되어야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가장 원자가 작은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누설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패킹 쪽은 누설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킹 쪽으로 누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벨로우즈실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 내부 대류에 의한 열전달 최소화를 위해 서멀 배리어 구조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말이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밸브라는 것은 작동부 때문에 상부의 캐비티를 가집니다. 상부의 캐비티를 가지고 상부의 캐비티에서 그리고 작동부는 어제 첫 시간에 저희 김상훈 차장이 설명을 했을 건데 작동부는 상온 이상으로 무조건 유지가 되어야 밸브가 작동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밸브 작동부는 상온이고 안쪽에는 극존 유체가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열교환이 일어나겠죠. 열교환이 일어나면서 밸브 내부에는 대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압력이 크게 증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액화수소 플랜트 또는 파이핑 시스템 내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브 상부 캐비티 내에 대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서멀 배리어고 저희는 지금 서멀 배리어를 V자 형태 구조로 지금 구현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내부의 극적 유체는 상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화가 되면서 기체수소로 빠르게 변환이 될 수밖에 없고 변환된 기체수소가 내부로 그러니까 액화된 수소 상태로 대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된 겁니다. 저러한 서멀 배리어는 저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구조를 재질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전도로 인한 열전달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스템의 가이드 역할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팅 성능 및 고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밸브 내부의 디그리싱 그리고 클리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의 특성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가 타입이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 글로브 밸브로만 제작이 되고요. 볼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어렵습니다. 제작이 현재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 보수가 안 되고 밸브 조립이 안 됩니다. 왜냐? 배관은 단열 배관을 해야 됩니다. 배관은 단열 배관을 하려면 밸브 캐비티 상부에서 조립이 돼야 되고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볼 밸브나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는 글로브 밸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외로 체크 밸브는 물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게이트 밸브를 적용을 한다 하면 상부의 캐비티 부피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액화수소 밸브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캐비티가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상승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는 글로브 밸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동성을 가진 밸브 중에는.
다른 예로 에카 수소를 에카하는 플랜트 라인에 예냉을 시키는 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뭐 LNG나 아니면 에카 헬륨 또는 기화된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예냉을 시켜서 그렇게 액화시키는 라인도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160도 이렇게 되니까 다른 밸브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밸브들은 단열 또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라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소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는 가장 누설이 쉽습니다. 볼밸브나 버터플라이 초저온 상태에서 그리고 온도 변화가 막 마이너스 160도에서 상온으로 올라가고 갑자기 마이너스 160도에서 떨어지는 라인에 볼밸브나 버터플라이를 적용을 한다는 점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을 한 액화수소 밸브 사양입니다. 현재 저희는 2대를 생산을 했고요. 한 대는 지금 하이리움 산업에 저희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이리움 산업에서는 액화수소 탱크에 저희 밸브를 부착을 할 거고요. 액화수소 탱크는 내년 초에 미국으로 가서 실증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액화수소 밸브에 대한 실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현재 밸브 타입은 글로우 밸브고요. 쉘 재질은 지금 단족 또는 바 소재를 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본넷 타입은 볼티드 본넷 타입이고 완전 밀폐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는 산소와 결합 시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어떠한 이물질이나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패킹, 벨로즈 쪽에서 파손이 발생을 했을 때 패킹도 있거든요. 패킹 쪽으로 누설도 방지를 하고 패킹 쪽에서도 누설이 발생을 했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누설을 한 번 더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타 액화수소 밸브, 외산 액화수소 밸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밸브는 용접부 같은 경우에 전부 풀 페네트레이션 용접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가 전부 가능하고요. RT를 전부 다 찍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재질은 일반적으로 액화수소 밸브는 시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차단용 밸브 같은 경우에 메탈 시트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고객 요구 사양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킹 실링은 벨로즈와 그랜드 패킹 구조로 이중 실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멀 베리어와 콜드 박스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버큐 자켓과 MLI를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 점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밸브는 지금 이 하부에서 지금 고진공을 형성을 하고요. 지금 상부에 볼트를 풀면 밸브 통째로 분해가 되게끔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엄청 쉽고 그리고 충분한 스페어 파트만 가지고 간다면 유지 보수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점심시간 후에 공장 투어가 계획되어 있는데 공장 투어를 하시면서 실제 액화수소 밸브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액화수소 밸브를 보시면 은박지처럼 막 쌓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은박지가 아니라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 단열재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켓도 저희가 안쪽을 확인할 수 있게끔 반쪽만 부착을 해놓은 상태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떤 구조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저온 밸브하고 극저온 밸브, 액화수소 밸브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온도가 초전 밸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96도씨, 액화수소 밸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3도씨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밸브 같은 경우에 관련 코드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극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 밸브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BS6364나 ISO 2891이나 이러한 구조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액화수소 밸브에 대한 코드가 조만간 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브 타입은 초전 밸브는 GGC, 볼, 버터플라이, 주얼 플레이트, 모든 밸브를 다 쓰죠. 하지만 액화수소 밸브는 글로브 밸브, 체크 밸브 말고는 없다는 점. 그리고 본넷 위치가 익스텐션 하부에 있다는 점과 본넷 위치가 익스텐션 상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텝 실링도 조전 밸브는 일반적으로 패킹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액화수소 밸브는 벨로즈 앤 패킹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는 액화수소 밸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조 또는 바 소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은 아직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외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적용을 하고 있죠. 저희는 캐스팅을 왜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느냐. 현재 MDMT 온도, 설계 최소 온도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그 소재를 검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지금 재료연구원과 계속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료연구원과 이제 내년 초에 극저온 온도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재료의 물성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KGS 요건입니다. 액화수소 밸브에 대한. 배관 밸브 같은 경우에 배달 요건이 없습니다. 실증 시험 또는 실적이 있으면 공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 차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 차단 장치의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재검사, 추가 안전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긴급 차단 장치의 극저온 성능 시험은 유체의 액화수소로 한다. 또는 액화헬륨, 액화네온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긴급 차단 밸브를 준비 중에 있고요. 긴급 차단 밸브를 준비를 하면서 내년 초에 액화헬륨을 이용한 실증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증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KGS 승인도 득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화수소 시장 현황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수소 원소 사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 ND가스망에 수소가스를 혼입해서 20%까지 혼입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한 이행 계획으로 인수터미널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건설 터미널을 건설을 할 시 20% 혼소를 하면 연간 107만 톤의 액화수소를 수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KR 항구성급에서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룰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효성, SK, 두산, 롯데, 현대, 포스코 등 많은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하루에 100톤 이상의 액화수소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내년에 호주 및 고베에 수입 및 인수 터미널을 건설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뒤에는 참고 내용입니다. 현재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고한 학회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참고를 했고요. 국내외 액화수소 관련 규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마찬가지로 액화수소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아마 도법안 또는 안전규칙을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5년 이후에는 아마 다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액화수소 밸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소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액화수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회사로 돌아가셔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번 액화수소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 10월 12일부터 14일에 서울의 강남의 코엑스에서 저희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라는 전시회를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액화수소 밸브도 전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회사로 돌아가셔서 액화수소 밸브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전시회에 오셔서 한번 실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포스코에서 산업가스하고 수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발브 타입이 예. 그러니까 지금 벨로스하고 지금 패킹의 듀얼 구조 실링 타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벨로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립실 구조라서 본네트에 대한 가스켓도 전부 다 립실 구조로 그러니까 립 타입의 가스켓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리크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리크를 잡기가 네. 지금 기존 벨로즈 타입들은 립실 타입들은 좀 리크가 되면 리크 잡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웰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벨로즈를 고정을 하는 부분,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립실을 적용을 했을 때 누설이 발생을 한다. 그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 맞는지요? 네. 저희 회사는 립실을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벨로즈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고요. 그리고 벨로즈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벨로즈의 신뢰성이 되게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벨로즈 아래 위로 립실 형태의 실링이 아니라 다른 가스켓을 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누설이 발생을 하거나 그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켓의 종류가 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스파라운드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시트 가스켓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본넷 가스켓이랑 똑같은 가스켓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밸브에 있어서 본넷 쪽 부위에 누설이 발생할 확률은 되게 적거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개인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